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 최근에 우리 제가 김종인 전문가죠. 예. 최고 전문가. 박지원 대표 전문가는 아니십니까? 저는 뭐 지금 네. 이제 마크맨이 박지원. 네.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도 좀 눌러줘야 되겠어. 네. 홍준표, 홍준표. 김종인. 네. 이렇게는 제가 네. 3명 마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 대표가 뭐 굉장히 심야에 안철수 후보와 이제 회동을 해서 국민의당은 입당은 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이제 시사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이제 추호 선생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지금까지 패턴이 뭐냐면 자기가 뭘 하지는 못해요. 자기가 자체 생산력은 없어. 네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정권을 위임해달라. 정권을. 항상 그게야. 그 다음에 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것에 대한 온도가 다른 거야. 그런데 나한테 정권을 위임한다고 해놓고 나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그거 삐져서 돌아서고. 지금까지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도울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뭐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없다. 뭐 나한테 그러더니 삐졌어. 네. 더불어민주당이 왔어. 네. 근데 어쨌든 총선 때 자기가 전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 열세로 몰아서 당대표까지 네. 생각을 냈던 것 같아. 네. 안 돼. 네. 그러니까 나한테 당을 다 맡겨놓고 이럴 수 있냐. 또 나가.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한테도 갔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내가 구성권, 정권을 이제 뭐 위임받은 것처럼 네. 하다가 물론 안철수는 안 되겠지만 네. 어쨌든 또 삐져. 네.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제일 불쌍한 것은 박지원 당대표예요. 네. 참 안 됐어 그분. 네. 근데 그분이 상황 노릇 계속 하다가 본인은 상황을 여러 명 두고 그러니까 뭐 김종인 상황, 손학규 상황, 뭐 정동영, 김한길 쭉 이렇게 주승용 이렇게 상황하다가 본인이 옥황상제로 올라가려고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을 하다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 네. 그랬는데 이 상황이 안 좋은 것을 본인이 옥황상제로 올라섬으로써 이걸 돌파하려고 그랬는데 네. 갑자기 옥황상제 뒤에 네. 데뷔마마가 또 있었던 거야. 김종인을 데뷔하고 있었어.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본인이 스스로 옥황상제로 올라가려다가 그것도 지금 실패하는 헛수고 했습니다. 아니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저 안철수 후보께서 긴급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네. 스웨도 근데 기자회견은 긴급인데 내용은 좀 긴급이 아니야. 네. 이게 너무 좀 막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싶은 거지. 권력구조 개편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이제 요것은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서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네네. 반영해서 합의해서 결정해주면 그대로 따르겠다. 네네.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해요? 예? 반영할 방법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각 정당끼리 합의하면 몰라도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임 총리제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책임 총리제 하면 거버넌스 권력 구조의 한 그 카테고라이거든요. 네네. 카테고리인데 네. 책임 총리제를 이야기하면서 책임 총리제를 국회가 합의해주면 하겠다. 책임 총리는요, 어차피 국회가 합의하게 돼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네. 그래서 하나만 한 얘기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긴급 기자회견인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뭐 준비도 안 됐지만 전략도 없고 내용도 없고 생각도 안철수 없다. 후보의 성이 뭐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긴급하면 안 긴급이야. 그리고 안 개혁이고. 그래서 나는 대통령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구성권을 다 주고. 그러니까 농사꾼이요. 일꾼 다 내주고. 농기구 다 내주고.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구성권 자기가 총리, 국무총리, 장관 이런 걸 자기 임명하고 자기 철학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서 자기 철학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건데 김종인 철학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안철수 대통령을 왜 하려고 그래? 그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후보가 또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받겠다. 그거 지난해 뭐 인사가 했던 얘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놓고 안 탄핵 했죠. 국면에서 국회에서 총리 추천받겠다. 근데 안철수 후보도 같은 발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의 상황 인식이 매우 안일한데 지금은 국가 위기 상태이지 않습니까? 당선 다음 날 바로 국무총리를 내정하고 그리고 인수위법이 개정돼서 내정자 신분의 장관 추천권을 허용하는 걸로 지금 됐잖아요. 그러면 하루빨리 총리부터 임명해야 돼요. 그런데 국회 맡기겠다 그러면 5당이 각자 자기들이 미는 총리를 내세우려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잖아요. 혼란스러워지죠. 박근혜가 합의가 안 작년에 되죠. 그것을 노렸던 거 아니에요? 작년에 그걸 노린 거죠. 네, 우리 국회 질의면렬을 노렸는데 똑같은 배경이네요.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 살짝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계속 경험하고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상상력이 떨어진다. 네. 또 이것을 국민들한테 긴급 기자회견으로 발표한다. 네. 이걸 누가 긴급으로 받아들여요. 네. 그 김종인 대표를 이제 잘 아시잖아요. 네. 그분 좀 성격이 사실 좀 럭비공 같으신 것 같아요. 그분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 컷오프 되기 직전까지요. 네네. 저하고 독대하고 아침 둘이 식사하면서 네. 사실은 여러 지역 공천도 저한테 공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상의도 하고 그거 웬만한 사람 못 하잖아요. 아, 직접 상의를 해요? 저하고 상의도 했었어요. 아, 그러고 낙천한 거예요? 우리 지역은 아니고 네. 우리 지역을 상의했으면 낙천을 상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역을 제외하고 가끔 전화해가지고 그쪽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도 많이 근데 물어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당시에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마포구는 전혀 걱정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낙천 시킬 사람한테 그런 거 상의는 안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똑똑하시네. 전화하다가 네. 전화로 말하기가 좀 곤란한 내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보자는 거야. 그래서 누구 봐요? 그랬더니 나 정치구하고 단둘이 좀 봐서 할 얘기가 있어. 그러더니 중요한 포스터직 입장이라요. 몇 군데를 나하고 상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의견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를 컷오프할 줄은 모르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참 이상한 성격이야. 그러니까 저도 김종인 대표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면 저 지난해 8월 8일 날 중국 갔을 때 그때 우리 당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초선 국회의원 6명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가서 뭐 하겠어? 그냥 관광 갔다 오겠지. 당대표가. 예? 그때 박근혜가 막 그 직접 국무위원 소집해가지고 우리 뭐 좌파 세력이라고 정말 정치 공작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당대표가 그냥 뭐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뭐 관광 갔다 오겠지. 이렇게 냉소적인 발언을 해서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저 사실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저는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이분 대선 출마 선언하지 않았어요? 했었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뒤에? 근데 안 하기로 했어요. 드랍했죠. 네, 드랍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출마 선언은 하되 완주하지 않는다. 이미 내가 예언했죠. 아니, 그 기간이 상당히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네. 활동한 게. 근데 왜 실제로 사람도 안 모이고 기자들도 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저는 이제 그래서 8월 8일 날 중국 갈 때 8월 7일 날 직접 김종인 대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내일 갈 거냐. 근데 그날 그 청와대 홍보수석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초선 국회의원들 이제 만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한테 대표님 지금 청와대에서 우리를 못 가게 하는데 만약에 저희 초선 6명이 중국을 안 가게 되면 이거는 외교적인 파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야당 국회의원들 중국 출장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압력에 굴복해서 가지를 않으면 중국에서나 또 세계 언론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말 되네. 그래서 그거는 대표께서 만약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당에 요청을 했다면 당 지도부가 검토할 문제지만 이건 대표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었죠. 그리고 이 김종인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이 둘이요. 그 전에 김종인 대표 영입할 시절에 당에서 네. 아주 거의 막말에 가까운 상대에 대한 아주 비난에 가까운 네. 그런 평가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뭐 상황이 급해서 그런지 예? 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김종인 대표의 영입은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제 득표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협조 요청을 했겠지만 우리 정청래 의원님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김종인은 사실상 지지율 잡아먹는 블랙홀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국민적 영향력이 아무런 것도 없다라는 것이 사실상 본인이 대선 출마해서 지지율이 1%도 잘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기여한 바가 좀 있긴 있잖아요. 호남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 호남의 어떤 저기 지휘권을 가지고 했잖아요. 총선에서. 네. 호남에서는 100% 실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분이 다시 그렇죠. 호남에 가서 호남에서는 이게 안 먹히신 거기다가 그때 이제 셀프 공천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 순회급에서 분란과 혼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 진영으로 감으로써 상대방에게 더 큰 승부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더 결집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총선 때는 우리 김종인 대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사실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기 때문에 좀 안정된 인사가 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평가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당은 주로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 좀 너무 안정돼 있잖아. 이제 진보 쪽보다는 국민의당은 너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안정된 우리 김종인 대표를 모셨으면 사실 저가 볼 때도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총선 때 좀 복귀해 보면
저는 김종인 대표가 크게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선거를 망쳤다고 저는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실제로 그때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잖아요. 그러면 김종인 대표가 정청래, 이해창 컷오프를 딱 시키고서 그 다음부터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국민의당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 밑으로 내려가고 그때 한 번 꺾여요. 우리가 국민의당 지지율 쭉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셀프 공천 때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올라가는 추세예요. 추세인데 그게 뭐냐면 문재인 후보에게 호남 가지 마라. 이 논란이 한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올라갈 추세가 주춤거려요. 그러다가 문재인 후보가 광주 전남에 가죠. 가면서 이게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총선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지도 상승 곡선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김종인 대표가 실책을 몇 번 한 거죠. 그러면서 호남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저도 우리 정 선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저기 지역에서 유세하거나 이러면 그 지역에 출마한 사람들이 가장 잘 느끼잖아요. 그럼요. 우리 저 김종인 전 대표 그 저희 지역에 오셔가지고 저희 지역 하면은 양천 가면 그래도 상당히 강남에 가까운 민주당이 한 25년 동안 집권 못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와가지고 여기서 상당히 그 열기가 뜨거워야 되는데 너무 냉랭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도 별로 안 오고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냥 뭐 우리 선거운동은 앞에 몇 명 깔아놓고 할 정도. 그 별로 호응이 없었어요. 그때 사실은. 총선 때 94군데 지원 유세를 갔습니다. 더 큰 유세단으로. 그러니까 제가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냥 분위기를 알잖아요. 근데 거기 유세 그 선거 운동원들이 와서 직접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 입으로 말을 못했죠. 뭐냐면 심하게 막말을 하면서 저 양반 이건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우리가 선거 운동하기 싫어진다고. 뭐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하여튼 김종인 대표가 이제 국민의당을 지원한다니까 그 결과는 5월 9일 날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 최근에 우리 제가 김종인 전문가죠. 최고 전문가. 박지원 대표 전문가는 아니시죠? 저는 뭐 지금 이제 마크맨이 박지원.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도 좀 눌러줘야 되겠어. 홍준표, 김종인. 이렇게는 제가 세 명은 마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 대표가 뭐 굉장히 심야에 안철수 후보와 이제 회동을 해서 국민의당은 입당은 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이제 시사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이제 추호 선생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지금까지 패턴이 뭐냐면 주승용 이렇게 상황하다 본인이 옥황상제로 올라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하다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 그랬는데 이 상황이 안 좋은 것을 본인이 옥황상제로 올라섬으로써 이걸 돌파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옥황상제 뒤에 데뷔마마가 또 있었던 거야. 김종인을 데뷔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본인이 스스로 옥황상제로 올라가려다가 그것도 지금 실패하는 헛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저 안철수 후보께서 긴급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슈도 근데 기자회견은 긴급인데 내용은 좀 긴급이 아니야. 이게 너무 좀 막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권력구조 개편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 요것은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서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반영해서 합의해서 결정해주면 그대로 따르겠다.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해요? 반영할 방법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각 정당끼리 합의하면 몰라도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임 총리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책임 총리제 하면 거버넌스 권력 가서 당 대표까지 생각을 냈던 것 같아.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 당을 다 맡겨놓고 이럴 수 있냐? 또 나가. 그리고 이제 안철수한테도 갔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구성권 정권을 이제 뭐 위임받은 것처럼 하다가 물론 안철수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또 삐져.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제일 불쌍한 것은 박지원 당 대표예요. 참 안 됐어 그분. 근데 그분이 상황 노릇 계속 하다가 본인은 상황을 여러 명 두고 그러니까 뭐 김종인 상황, 손학규 상황, 뭐 정동영, 김한길 쭉 이렇게 자기가 뭘 하지는 못해요. 자기가 자체 생산력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정권을 위임해달라. 정권을. 항상 그게야. 그 다음에 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것에 대한 온도가 다른 거야. 그런데
나한테 전권을 위임한다고 해놓고 나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그걸 삐져서 돌아서고. 지금까지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도울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뭐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없다. 뭐 나한테 그러더니 삐졌어. 더불어민주당이 왔어. 근데 어쨌든 총선 때 자기가 전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 열쇠로